안녕하세요. 황병준TV 황병준입니다. 사채라는 주제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3편까지 이렇게 찍게 되네요.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제 얼굴에 웃음기란 전혀 없었어요. 네,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에 40만원짜리 곰팡이 나는 집에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나락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왔는데 이제 전기가 끊겨요. 근데 애를 목욕을 시켜야 되잖아요. 3살이니까. 그리고 가스가 끊겨요.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이제 결혼을 늦게 했는데 저 혼자라면 이거 어떻게든지 괜찮아요. 나 혼자니까. 근데 가족이 생기면 그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전기가 끊어졌을 때 참 웃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아로마 향초 사업도 했었으니까 촛불 켜면 되잖아. 그다음에 가스가 떨어졌대요. 물을 끓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브루스타가 발명된 거야. 그 물을 데워서 목욕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지나고, 그러니까 제가 제 책에도 이제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책을 읽으라는 게 자영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그리고 어떻게 잘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저 책에 다 나와 있다는데 왜 이 이벤트를 해도 응모를 안 하시는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노점을 이제 강남역에서 할 때였으니까 4시서부터 노점은 4시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3시에 집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강남역을 가죠. 집이 용인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임신을 한 상태니까 사채업자가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와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울로 노점하러 간 사이에 바로 앞에 학교 운동장에서 내가 올 때까지 거기서 노는 거예요. 애하고. 근데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 이제 사채업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똑똑똑똑똑똑 막 이러잖아요. 그럼 누구세요? 그러니까 누구 있습니까? 들어봐요. 그럼 먼저 시건방을 떨죠. 왜? 지네들은 상대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채업자다 하면 쩔쩔매는 그런 사람 상대했는데 전 닳고 달았잖아요. 31살부터 사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왔어요? 왜 얼마짜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딱 겁먹어요. 왜? 나보다 어려요. 걔네들은 젊은 애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20, 30대 애들이 사채 그쪽에 영업을. 그러니까 얼마짜리라니까. 어디서 왔는데? 저기 500만원짜리. 그거 갖고 차비 사서 왔다 갔다 힘들겠네. 앉으세요. 줄 거는 없고. 그리고 이런 집에 올 때는 애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먹을 것도 사오고 좀 그래야지.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어. 다음에 올 땐 꼭 사오세요. 자, 우리 집에 자 보세요. 뭐가 있겠어요? 저기 헬로키티 방 안에 쌓여 있으니까 박스댁에 저거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팔아서 돈이 돼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건 못 가져간대요. 근데 저는 잘 볼 때는 애 교육을 위해서 우리 집에 책이 애들 책만 5천 권이 있어요. 5천만 원어치죠 거의. 책까지 가라고. 딱 그러니까 문화사업은 가져갈 수 없대요. 그럼 왜 왔냐고.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다음에 올 때는 저희 과자라도 사갖고 오라고. 그 사람 또 3일 만에 또 와요. 과자 사갖고 음료수 사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요 사장님,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저도 이게 직업인지라 회사 시키면 가야 돼요. 별로 저도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일을 하고 좋은 일 하면서 돈을 벌으라고. 이런 일 해가지고 이런 데 찾아다니까 당신 기분 정신건강에 좋냐고.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다른 직업을 책했나 그랬겠죠. 어떤 경우는 제가 이 끈질긴 진짜 죽고 싶은 이 사채업자 젊은 애 있잖아요. 다단계까지 가입시키려고 그랬던 내가.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영업하다가 어느 순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담당자가 바뀌었대요. 근데 내가 딱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얘는 저기 강한 영업사원이 아니구나. 한 2달 동안 쫄르고 계속 그랬죠. 내가 네 돈 껐냐? 아이고 와서 찾아가라. 아이고 그냥 눈을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사채 회사에서. 그리고 6개월 뒤에 이 강한 애가 또 나타난 거야. 아니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나 없다고 돈을 많이 안 갚으셨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옛날 그 왜 있다가 왜 없어지고 나를 담당했던 담당 직원은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죽었대요. 제가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죽어서 그때 이제 담당자를 정하지 못해서 제가 6개월 동안 그 악몽에서 좀 헤어났던 거죠. 근데 얘가 다시 복귀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뭐 하다 왔냐고. 딱 그제 아휴 말도 말라고. 자기도 한 3억 들여서 사채에서 차렸다가 쫄딱 망했다고. 이게 또 영업사원하고 있는 거고 오너로 있는 거고 틀리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시작했으니까 또 2천만 원부터 시작할까요? 딱. 걔는 진짜 끈질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돈을 다 갖고 나면 소주 한잔 하자. 그리고 아이템, 사업에 대해서 나한테 묻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자고. 근데 지금까지 만나진 않았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다른 일 하다가 또 망해가지고 이 일로 또 복귀를 했는데,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고. 돈 못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내 연락처를 바꿨으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제 카톡 아이디를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했죠. 오래간만이라고. 다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만나 뵙고 싶고 그리고 누구를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걔한테 소개시켜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얘한테 잘못 걸리면 죽어요. 다 자살해요. 다 옥상 가서 뛰어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멘탈이 강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자영업하면서 신념, 돈, 유통망 세 가지 있으면 100% 성공한다 그래죠. 돈하고 유통망은 부차적인 거예요. 신념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멘탈. 그것 때문에 전 살아난 것 같아요. 제가 200에 40만 원짜리 곰팡이 나는 집에서 그걸 잘 버티고 나서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그래요. 저 주변에 자주 만나는 제 지인들이 한번 뭐 토요일 날에 이제 뭐 서울에서 만나면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있어야 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돈 잘 벌 때는 자주 만나죠. 못 보니까 그래도 놀고 싶잖아요. 한번 올라갔어요. 그러면 잘 보는 친구들이 야 오늘은 제 이거 n분의 1 하는 거 내가 낼게. 잘 보는 애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올라가 내가 낼게. 근데 세 번째부터 눈치가 배더라고. 또 눈치를 줘요 또.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일 없잖아요. 전 사회인야구도 8년 했고 골프도 지금 13년째 쳤고 노는 거 진짜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못 놀게 되니까 좀이 쑤시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마침 저는 이제 취미가 독서이기도 하지만 집에서 5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용인 그 도서관이. 그래서 그 노점 나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책만 읽었어요. 한 2년 몇 개월 동안 몇백 권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냐면 사람의 본성, 그리고 돈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행복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수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깨달았죠. 하여튼 사채업자들은 제가 이제 좀 얌전한 사채업자부터 진짜 누구를 죽게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채업까지 딱 만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시작을 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채업자까지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하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돈 몇억 몇천 이거 가지고 딱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언제나 위기가 온다는 거죠.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인문학 책도 좋고 무슨 경제학 책도 좋고 경영학 책도 좋고 하다못해 소설책이라도 좋아요. 아니면 무협지라도 좋아요. 무협지의 최단위의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사부한테 하면 밥 짓고 나무하고 빨래하고 연습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 과정을 넘어가지고 뭐 자영업 성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 누구나 직장을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마음 내킬 때까지 다닐 수는 없어요. 대기업은 40대 초반, 중반이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40대 후반까지 지금 그 중소기업이 살아있다면 다닐 수 있어요. 공무원 평생 할 거 아니잖아요. 나오면 뭔가를 해야 돼요. 그거를 다니면서 돈 수익을 벌면서 뭐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세를 받는 뭐 한 달에 4, 500이 나오는 건물주가 돼 있거나 그렇지 않고 이상은 해야 돼요.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서 그 지뢰밭이든 지뢰밭, 똥밭이든 똥밭은 다 걸으면서 이제 사업을 했죠. 제 책을 읽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만나거나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런 일이 생기냐고 진짜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건 실전서니까 거짓말이 하나도 보태 있잖아요. 보태 있다? 한 1% 보태 있을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건 뺐고 너무나 자랑질할 것 같은 경우는 좀 뺐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사채업자는 가능하면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제2금융권까지는 괜찮다. 저축은행 수준. 대표적인 거 사나머니, 부지런히 뭐 이런 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3부가 넘어가는 돈을 내가 쓰게 될 것 같다. 그냥 접으세요. 접고 우리나라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파산 선고라든가 그런 제도 있어요. 그거 하세요. 저는 그런 걸 추천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신길전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게 낫지 질질질질 끌다가는 그거는 큰일 나요. 왜 저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났냐? 저는 70여 가지 아이템을 했으니까 뭐가 돈 벌고 뭐가 잘 되는 아이템인지 알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영업을 잘해요. 그래서 저 부동산,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런 데 분양일도 했었고 그리고 뭐 설계사 일도 했었었고 내 옷 망한 거 그냥 아파트 알뜰장에서도 팔아봤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은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가진 자산은 그거니까 복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대기업에 계속 있다가 45세 뭐 퇴임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딴 데 가서 누구한테 머리 굽신거리면서 영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기업 물 빼는데 어떤 전문가가 가는데 1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바닥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물 뺄 것도 없고 물 들 것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채 그늘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다가 퇴직금으로 가서 시작한 40대 이후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아요. 자식 곧 학교 등록금서부터 뭐서부터 뭐 봉양해야 될 부모님이 있고 뭐 하든 그런 사람은 돈 쓸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애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돈 쓸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님이 알아서 잘 살고 계시고 저가 지금 처갓집대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 아내하고 애들만 책임졌으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늦게 시작하거나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경고하는데 3부가 넘어가는 사채를 쓰기 시작할 거 될 것 같다. 그럼 거기서 관두셔야지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줘요. 결론은 그거입니다. 굉장히 길어졌죠. 길어다 영상을 뭐 유튜브 영상을 5분 15분에 끝내라 15분 후면은 지겹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영상 보는 순간 끝까지 볼 거란 말이죠. 끝까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 근데 용기를 가지세요. 사채업자까지 안 가고도 성공한 자영업자들도 많으니까 용기를 줄 수 있는 한마디는 제가 그렇게 해드려야겠죠. 네, 다음에도 특이한 영상이 있으면 특이한 소재거리 있으면 또 띄워 올리도록 하고 또 제 책에 관한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